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9월달에 미국의 B컷 50bp 인하 이후에 시장금리가 거꾸로 급등하고 있었죠. 핌코의 토탈리턴 글로벌 투자 등급 분산 투자의 그 유명한 3대장 펀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근 10월 한 달,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11월 초다 보니까 토탈리턴 펀드만 유독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누가 물어보시길래 이 부분을 좀 분석한 내용을 좀 실어봤습니다. 보라색이 이제 지난 9월달에 B컷 이후에 급등하는 미국제 10년물의 금리 추이고요. 여기 보시는 빨강색과 파랑색, 녹색이 각각 토탈 리턴, 분산 투자, 투자 등급의 세 가지의 그 펀드 기준 가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잔잔하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긴 하는데요. 금리가 급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을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격차가 나는 끝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왜 이렇게 격차가 날까요? 이걸 제가 최근 10월 이후 한 달로 10월 한 달간으로 좀 좁혀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보라색은 여전히 미국제 10년물의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과 녹색의 이제 분산 투자나 투자 등급 대비 빨강색의 토탈 리턴이 유독 성과가 좀 부진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최근 1개월 동안 토탈 리턴이 더 부진한 성과를 보이게 됐을까요? 이 부분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당연히 물어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좀 어느 정도 쉽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핌코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토탈리턴 펀드의 그 펀드 속성을 이제 매월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마침 10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 이제 상위 담고 있는 종목들의 속성들이 US 가버먼트 트레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국채죠. 그리고 시큐리타이즈드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MBS, 이제 모기지 채권 등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뭐 국채에 준하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채와 국채 상당의 그 MBS 같은 모기지 채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듀레이션도 5.7년 수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국채 이런 MBS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토탈 리턴 기준으로는 충격을 맞은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상승과 가격의 하락이 이제 접히듯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투자 등급하고 분산 투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얘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방어가 좀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게 똑같이 찾아보면 국채는 한 25%대로 좀 적은 반면에 투자 등급의 회사채가 63%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는 국채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하락할 때 또는 금리가 상승할 때 이제 국채 대비 이제 충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채권의 기능을 이런 회사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채권 펀드 영상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채권이 가격이 상승하는 그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프레드 영향이 있었습니다.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 가격이 깨지고요.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 그 다음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게 이제 미국의 회사채 그 펀드들의 회사 채권들의 스프레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이렇게 1%가 안 되는 정도로 많이 좁혀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지난 9월달 이후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즉 국채만 들고 있는 것보다 얘는 투자등급 회사채의 경우는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토탈 리턴 대비 덜 터진 거예요. 그럼 이게 US니까 미국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은 다르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도 찾아보면 한 65%가 다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프레드 추이만 보셔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산 투자 이제 채권 펀드입니다. 다이버시파이드 인컴 펀드인데요. 얘는 특징이 국채는 되게 조금 들고 있죠. MBS도 한 25% 들고 있긴 해요. 하지만 투자 등급 회사채가 23%, 하이힐드 채권도 23%, 그다음에 비미국 달러가 아닌 선진국에도 한 22%, 그다음에 신흥국도 21% 정도의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서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의 수혜도 받았고요. 추가로 여기 하이힐드도 들고 있으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찾아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또한 최근 보면 B컷 이후에 오히려 더 축소되는, 지금 이건 주식처럼 미국 경기가 강할 때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거죠. 신용위험이 줄어들고 지금 미국 경기가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시각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끔 튀긴 하지만요. 이 역시 가격 상승의 재료였습니다. 결론 지어보면
이제 앞서 그 토탈리턴의 경우는 국채와 모기지 채권처럼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거의 대부분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분산 투자나 토탈리턴의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스프레드, 국채나 이런 MBS 탈출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이렇게 축소되는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떨어졌다, 덜 터졌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